집권 세력에는 과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라 살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대패했음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국정 지지율은 20% 초반 레임덕 상태입니다. 조만간 10%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두 과목은 낙제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나라 살림마저 거덜내는 중입니다. 정부가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자그마치 29조 6천억 원 부족합니다. 제일 많이 거두지 못한 게 법인세, 즉 큰 기업이 내는 세금입니다. 전체 부족분의 절반 가까이입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예산안은 7월 말 기준으로 짜서 12월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 기업 실적은 전년도 반토막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상저하고 운운하면서 낙관하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될 즈음에 정부는 기업 실적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펑크가 날 수밖에요.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1년, 2022년에는 너무 많이 거뒀습니다. 지난해에는 자그마치 56조 원 펑크가 났습니다. 올해까지 2년간 세수 펑크가 86조 원 규모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엘리트를 자처하는 공무원이 모여있다는 기재부가 계속 틀립니다. 정부가 돈이 없으니 쓰지 못합니다. 경기는 나빠집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올라가고 국민 지갑은 얇아집니다. 올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1시간 동안 땀 흘리며 일해봐야 배추 한 포기 사지 못합니다. 시금치 한 단 사면 남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세금이 부족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민은 나라의 도움을 받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과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지방입니다. 내국세의 40%는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갑니다. 세수 부족으로 앞으로 12조 원가량 지방으로 못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교부금을 임의로 삭감했습니다. 올해도 그럴 것입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추경은 생각도 하지 않겠다 합니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 감세는 계속하겠다 합니다.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인지 내놓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큰일 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 살리기 5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지방기금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5개 법률을 고쳐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부자 감세를 막아 서민과 나라 전체를 살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을 강력히 심판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단체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 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모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발끈하더군요. 민주당 의원이 저급한 반헌법적 행사에 길을 터주었다. 민주당은 의원을 제명하고 탄핵 연대도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이라고 부르는 여당 인식이 매우 놀랍습니다. 헌법 65조 1항 1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반헌법적입니다.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하면 합헌적이고 상대가 하면 반헌법적입니까? 조국혁신당은 7월 25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즉 탄핵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나서 탄핵의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이미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 탄핵의 민심이 거리를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법적 탄핵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탄핵할 결심을 해주십시오. 야당 전체가 결심하고 같이 행동하면 탄핵을 예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지난 26일 민주당 의총에서는 검찰개혁 3법에 대한 당론 채택이 예상되었지만 논의 결과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속도 조절론 등 이견이 노출되었고 정책위원회 의견에 따라 최종 보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분간 검찰개혁법 당론 발의 관련 논의는 없을 것 같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검찰개혁 실패의 참혹한 대가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몹시 걱정됩니다. 검찰개혁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좌고우면하고 역풍우려하고 얄팍한 선거공학으로 잔머리만 굴리던 21대 국회 민주당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그런 민주당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며 검난을 일으켜 결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의 칼끝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던 전임 대통령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 걸려든다는 둥 운운하며 한가하기만 합니다. 물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거부권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발의조차 망설인 적이 있었나요? 또 하나, 검찰개혁 3법은 재의결 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안들입니다. 지금의 국힘의원들은 정권이 바뀐 후에는 자신들이 모조리 검찰의 사냥감이 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도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검찰인데 약점 많은 국힘의원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